기억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4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기항하는 배들이 중국 대신 부산항으로 몰리면서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장에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북항 부두 4곳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평소 장치율보다 10%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조차 어려워 해운 항만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경남 남해안 양식업계가 울상입니다. 특히 10년 만에 풍작에 기대를 한껏 걸었던 멍게 양식 어민들은 출하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둔화된 소비 심리가 수산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굴과 활어 양식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해수수협은 개인이나 수협 같은 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인 자유아동극장이 65년 만에 복원됩니다. 자유아동극장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한영석 선생이 부산 서구 부민동 생가마당 한쪽에 자비를 털어서 세운 것인데요. 서구는 한 선생과 자유아동극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옛 자유아동극장 자리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이 건물에는 한영석 기념관과 영어 도서관 등이 들어섭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는 자택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시는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보건당국 직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격리 상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격리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 지난달 19일에 입국한 43살 한국인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온 후에 감염된 사례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가 김해공항으로 귀국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58명 중에서 3명이 지금 연락이 끊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현재 위치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네, 일단 이 3명은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방수칙 잘 지키고 계시겠죠? 네. 비누로 손도 좀 자주 씻으시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기침 예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좀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들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이 마스크에 대한 퀴즈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광부들은 납 중독에 시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광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납 산화 먼지를 흡입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마스크. 네, 어떤 재료를 사용을 했을까요? 1번 돼지 오줌보, 2번 신발, 3번 머리카락.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문제가 사실 저는 보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자,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 몸값이 정말 굉장히 비쌉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광부들은 납 중독에 시달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는 광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납 산화 먼지를 흡입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마스크. 네, 이 마스크의 재료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오줌보, 2번 신발, 3번 머리카락.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좀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그래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힌트를 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사실 본 적도 없지만 이걸 가지고 그 축구공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차기를 하고 놀았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동화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힌트가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챙겨서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들도 함께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마스크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들, 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 다양한 것들, 뭐 사몽이라든지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마스크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여성의 속옷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예, 뭐 페트병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스크 대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 주신 분 중에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구 스튜디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퇴근길 제법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이럴 때 퇴근길 서두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노재현 리포터. 네,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평소보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모습인데요. 네.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일대로도 크게 막히는 구간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나 남해분선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모두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관문대로는 삼락나들목에서 백양터널 가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장산로는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방향 원활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해운대로는 삼호고등학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 구간 현재 주행 여건 좋습니다. 또 수영강변대로는 센텀시티 교차로에서 각 방향 소통 원활하고 해운대 소방서 일대로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동서로는 현재 도심 쪽으로 낙동대교 이전부터 전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대 외곽 쪽으로도 진양나들목 합류 지점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도 도심 쪽으로 속대나들목에서 옛 반여요금소 가는 길 이동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문현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상습 지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비교적 좀 원활한 구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는 정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유 있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어떤 이슈들로 뜨거웠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늘의 키워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첫 번째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6번째 확진자입니다. 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16번째 확진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태국 여행을 한 후에 지난달 19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그저께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어제 이 전남대학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고요. 네.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족 4명도 자가격리 조치가 됐는데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중국 방문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국내 확진 환자들 가운데 1명이 완쾌해서 이번 주 안에 퇴원을 한다고요. 네, 이번 주 퇴원을 앞둔 두 번째 환자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55살 이 한국인 남성으로 국내 확진 환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완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몸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두 번째 환자는 이 조건에 모두 부합을 해서 퇴원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주 안으로는 이 환자가 퇴원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1번 환자의 접촉자 이 45명이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14일을 넘기면서 능동 감시와 자가격리가 어제 또 해제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확진 환자들도 빨리 좀 완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치와 반려견 마스크 판매 매출 상승입니다. 네. 유행병이 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민간요법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면서 김치와 마늘의 판매량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김치와 마늘이 좋긴 한 것 같아요. 몸에. 좋아요. 몸에 네. 좋죠. 또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한 글에서는요. 김치와 마늘, 양파 등이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해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네. 실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김치와 마늘의 판매량이 각각 97%와 102%나 급증을 했고요. 양파와 녹차도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질병관리본부는 이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 씻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김치가 뭐 면역력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의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손 씻기가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손도 잘 씻고 김치도 많이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네. 네. 근데 여기에 그 중국에서는 또 반려동물을 위한 마스크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 전용 마스크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마스크가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반려동물 마스크 업체의 매출이 최대 300% 이상이나 급증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시세로 반려견 마스크 3장의 가격은 49위안, 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000원 정도지만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개나 고양이 등 이 반려동물이 신종 코로나에 전염된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
부담감에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큰 돈이지만 투자를 해서라도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통째로 사라진 공짜 마스크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서 지하철역에 마련한 무료 마스크를 통째로 가져가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하철역 안내부스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세 동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부 시민들이 뭉텅이로 집어가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 한 곳에서 30분 만에 이 1000여 개가 넘는 마스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손 세정대도 아예 통째로 들고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지급을 바꾸기로 했다는데요. 기존 지하철역 안내부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개찰구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고객 상담실에서 영무원에게 일일이 받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마스크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세정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본적인 이런 네. 규칙들은 정말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아재 입맛이 뜬다입니다. 네. 이 복고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열풍이 올 한 해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아재 입맛을 겨냥한 뉴트로색이 짙은 식품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서울의 을지로를 힙지로로 바꿔서 부르면서 이 수십 년 역사의 노포를 찾아다니고 또 네. 구한말의 경성의 분위기의 카페 또 경양식 집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도 레트로풍의 식품을 찾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재 입맛의 상품으로 한때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외면을 받아왔던 네. 양갱 그리고 팥 그리고 곶감 등의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이걸 먹으면 아재 아니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아재 했던 입맛이군요. 네. 그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니라고 해요. 제가 팥을 좋아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최근에 팥을 또 주 재료로 한 식품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과자로 여겼던 양갱과 팥이 들어간 이 모나카 또 붕어 모양의 빵과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0% 가까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팥은 좀 예스럽다라는 인식이 사라지고요. 또 건강과 달달함, 푸근함이라는 정서가 입혀지면서 이 팥 제품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80에서 90년대의 복고 패션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레트로 열풍이 복고를 추억하게 하는 드라마 또 음악에 이어서 종착지인 입에 다다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왜 한참 복고 드라마 이렇게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맞아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시리즈로. 네. 볼 때마다 맞아 저랬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저희 초등학생 딸아이가 네. 동요를 왜 개사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때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복고 걸 볼 드라마를 수가 있어요. 보고 음악을 네. 들으면서 또 이제는 옛 맛을 추억한다는 그런 논리가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네. 네, 오늘의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짚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무등산 개구리 한 달 빨리 산란입니다. 네. 오늘은요,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의 입춘입니다. 그렇죠. 올겨울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무등산 북방산의 개구리가요, 지난해보다 무려 37일이나 빨리 산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4일에 해발 900m 부근의 무등산 정상부 이 장불재 습지에서 포착이 된 이 북방산 개구리는요. 환경부가 지정한 기후 변화 생물 지표종인데요. 올해 이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은요. 2013년 이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로 가장 빠르고 네. 또 3월 1일에 관측된 지난해보다는 37일이나 앞선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월 이 무등산 장불재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였지만 올해 1월은 이보다 7.1도나 높은 이 영상 1.6도로 측정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게 빠른 산란의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온도가 높은 저지대에는 더 많은 개구리가 산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부터 이 전국에 입춘 한파가 예보가 된 그러니까요. 만큼 동면에서 깬 개구리들이 대량으로 얼어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네,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봄이구나 하고 깨어났는데 막상 깨어나고 보니까 다시 한파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마스크 좀 넉넉하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에서 왜 지하철역에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마스크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는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광부들은 납 중독에 시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광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납 산화먼지를 흡입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의 재료가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돼지 오줌보, 2번 올리브잎, 3번 월계수 열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좀 잘 챙겨서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왜 정답을 이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문자 올라오는 것 중에 요거 가지고 어릴 때 공기 넣어서 공으로 만들어서 배구도 하고 뭐 축구도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는 시사 퀴즈가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 올려주고 계시고 실제로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경험들이 많으시네요. 4289번님께서 이걸로 공기 넣어서 배구하면 정말 재밌고 손도 안 아프고 대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예, 저는 동화책에서만 봤습니다. 네,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요. 김민주 기자와 함께 슬기로운 취재생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스크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도 뭐 하루가 멀다고 정말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광부들은 납 중독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광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납 산화먼지를 흡입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마스크인데요. 어떤 재료를 활용을 했을까요? 1번 돼지 오줌보, 2번 신발, 3번 머리카락. 네, 제가 일부 그 마지막에 시사 퀴즈 내드릴 때랑 보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보기가 하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아마 힌트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그 보기를 봤을 때 저는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쉽게 정답을 맞추시라고 보기를 살짝 바꿔봤는데 일부 마지막에 제가 첫
보기를 그대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단 한 분도 지금 오답 없이 계속 정답만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좋은 의견과 함께 정답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은 요즘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넉넉하게 준비는 좀 잘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시사 퀴즈 정답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 함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191번님, 우리 딸아이가 넉넉히 사줘서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동화책에서 보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요 제목에 그 동화책이 있었어요. 정답 뒤에 축구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있는 그 동화책 읽어주면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저랑 같은 동화책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191번님께서 지금 서울에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입춘인데 눈도 내리면서 엄청 춥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봄이 온다는 입춘인데 날씨는 거꾸로 한겨울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입춘 한파가 며칠 계속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차림 좀 따뜻하게, 사실 이제 봄이 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옷차림 좀 가벼워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겨울 옷들 다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202번님,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걸로 축구하셨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계실 아버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네, 7202번님, 네, 아버님 지금 택시 운전하시면서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듣고 계실까요? 네, 화이팅을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574번님,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릴 때 시골 잔치에 돼지 잡으면 어른들이 요걸 줘서 그걸로 애들끼리 공을 찼던 기억. 그때는 축구공이 귀해서 짚을 엮어서도 만들고 추억이 아련하네요 하시면서, 싹쓸이 마스크 매점매석 하지 말고 같이 나눠 씁시다. 예방 철저히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릴 때 사실 요즘만큼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그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시사 퀴즈 정답 여기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차고 놀았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8259번님도 정답 주셨고요. 0280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1615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 4군데를 갔는데 겨우 3개 구했어요. 우리 가족은 4명인데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그나마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너무 후덜덜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회용 마스크 대신에 지금 천 마스크로 아이들이 이렇게 몇 개를 사서 빨아서 돌려 쓰고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KF 그 수치가 있는 마스크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스크 착용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1989번님,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안 쓰고 기침하면 다 쳐다봐요 하셨는데, 네, 요즘 살짝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농담처럼 혹시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목이 살짝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 혹시 이런 눈초리를 살짝 받았는데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네, 9238번님께서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사는데 돼지라도 잡아야 되나요 하셨는데, 네, 정답 잘 모르시는 분들 9238번님 문자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0277번님 정답 주시면서 당첨되길 하셨는데, 네, 당첨자는 오늘 방송 마지막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0277번님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요. 2827번님 정답 주시면서 몸 관리 잘합시다 하셨어요. 네, 날씨까지 또 춥다고 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1425번님 힌트 듣고 정답 알았네요 하셨네요. 네, 제가 드린 힌트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7673번님 찍어요. 어렵네요 하셨는데 정답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3030번님께서도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동안 좀 이바구 스튜디오 잠시 떠나 있다가 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 만나니까 저를 반겨주시는 문자도 좀 많고요. 시사 퀴즈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우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속속들이 살펴봅니다.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어가고 계신 분이지요.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저랑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오늘 슬기로운 취재생활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 시기가 이제 기자들한테도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네. 신종 코로나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관련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좋은 다른 아이템이 있더라도 보도를 하면 좀 묻히기가 쉬워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다행히 오늘은 저희 이 슬기로운 취재생활은 코로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그래요?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어떤 얘기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약간 드릴게요. 작년에 경찰이 재미난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네. 이게 경찰의 마스코트가 포도리하고 포순이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친구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포순이가 여자 캐릭터고요. 그렇죠. 이 캐릭터는 1999년생인데 그러니까 포도리랑 같이 해가지고 좀 경찰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포순이는 이제 그동안 그림 속에서 자세히 보셨다면 아실 텐데 네.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그 경찰의 재미난 발표라는 게 뭐냐면 네. 앞으로는 포순이한테도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히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니까 대부분 언론이 기사화를 했고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 경찰의 정복에 물론 치마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일선 경찰서를 가보면 치마 입고 근무하는 여경은 거의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치마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치마라는 게 어떤 여성한테 특별히 좀 강요돼 온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코르셋 중에 네네.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이고 그러면 마스코트라고 할지라도 경찰은 포순이한테 이제 치마 대신 바지를 입히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네. 이건 경찰이 앞으로 어떤 안팎의 업무들을 처리를 할 때 좀 더 올바른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서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네. 일단 뭐 좋은 방향의 변화인 네네.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본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본론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경찰의 인사 시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자 부산경찰청 인사가 있었고요. 네. 제가 그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이 혹시 계셨나요? 이 인사는 이제 경정급 인사였거든요. 네. 경정은 이제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사무관에 해당하고 네. 일선 서에서는 과장급. 그러니까
경정의 윗계급이 총경이고 총경은 일선서의 서장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정도 굉장히 높은 직이고요.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경찰 중에서 경정의 이 직급 비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정도라면 굉장히 네. 적은 비율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왜 깜짝 놀랐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경정 인사 중에서 부산경찰청 경정 인사인데 네. 제 눈에 띈 게 실명을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A 경정입니다. 아시는 분이시군요. 네, 이분이 사고를 친 전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제 포순이 바지 입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부산지검 동부지청 작년 3월 A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거죠. 네. 당시 A 경정이 받은 혐의를 보면 세 가지인데요. 네. 공연 음란, 준강제 주행, 범인 도피 교사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의를 보면 약간 감이 오시죠. 다시 한번 그러네요. 말씀드리면 네. 공연 음란, 예. 준강제 주행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인데 네. 범인 도피 교사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사건은 2018년 8월 30일 밤 11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네. A 경정은 부산 남구의 한 이면도로에 있었고요. 근데 A 경정이 신체의 일부, 정확히는 자신의 성기 쪽을 노출을 한 상태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 그렇습니다. 네네. 이때 A 씨는 그러니까 A 경정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었다는 누군가에게 말이고요. 보여주기 네네. 위해서 노출을 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랬던 것으로 예. 보이고요. 여기까지가 혐의 세 가지 중에서 공연 음란하고 준강제 추행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굉장히 좀 공분을 살 만한 얘기인데 네네. 앞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범인 도피 교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더 다른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을 20대 남성 B 씨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B 씨 입장에서는 뭐 A 경정이 그때 경찰 간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겠죠. 경찰 간부라고 상상을 할 그랬겠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B 씨는 자기가 본 바를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2018년 8월 31일 오전 11시쯤에 경찰에 출석해서 자기가 신고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날 오후 4시쯤 돼서 신고자인 B 씨가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B 씨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5시간 전에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번복을 한 거군요. 진술의 번복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랫도리 노출이 있었다 해서 없었다로 바뀐 그런 건데요. 네. 경찰이 B 씨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찾아와서 진술 번복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경찰에서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네네. 5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본인이, 예. 번복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술이 번복되는 내용도 보니까 이게 노출이 있었다는 것하고 없었다는 거는 피의자, 그러니까 A 경정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목격자가 지금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네. 것은 피의 사실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혐의가 바뀔 수 있는 건데요. 경찰이 이상해서 B 씨의 뒤를 한번 밟아봅니다. CCTV 동선을 추적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B 씨를 좀 압박했고 B 씨는 결국 실토를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A 경정은 피의자고 예. B 씨는 목격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건설업자 C 씨예요.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저는 이제 3쿠션 뭐 당구 용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을 이용해서 목표하는 공을 때리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 경정은 C 씨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의 내용은 목격자인 B를 만나서 신고 내용이 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봐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목격자 B의 전화번호를 자기가 부탁한 사람이 C 씨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게 사건 피의자인 A 경정이 어떻게 자기를 신고한 B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까? 그러네요. 네. 예, 이것도 아마 짐작되시는 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파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뭐 네. 경찰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 경정이 부탁을 받은 C 씨가 실제로 목격자 B 씨를 만났어요. 네. 장소는 부산 진구의 한 커피숍이었고 시점은 B 씨가 경찰에서 첫 진술을 했던 8월 31일 오전 11시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오후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목격자 B 씨는
이게 처음 신고 내용 중에서 공연 음란, 그러니까 노출 부분은 좀 없는 걸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C씨가 B씨한테 돈을 건네는데요. 네. 액수는 300만 원이었고요.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이 이 장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는 이 소식을 저희 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도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는데 결국 네네. 경찰이 목격자한테 돈을 줘서 진술을 그렇습니다. 번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아마 많은 분들 요 얘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피의자인 A 경정이 그러니까 지인을 시켜서 매수하려고 한 거죠, 목격자를. 근데 B 씨와 C 씨는 네. 원래는 이렇게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일단 C씨를 통해서 그렇게 접촉을 했고요. 네. 이 A 경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관이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은 굉장히 주요한 수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시기로 일선서 단위의 어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자기 사건 수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목격자를 금품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게 당시 경찰의 조사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혐의, 그러니까 범인 도피 교사 혐의와 관련이 된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예. 일단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체계는 경찰이 1차 사건 조사를 하고 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걸 송치라고 네. 부르고요. 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이게 필요한 부분에는 좀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직접 보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소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지만 1차 수사를 한 경찰이 보기에 이 사건은 기소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여서 검찰에 사건을 넘겨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뭐 이제 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기소 의견 송치면 이제 경찰이 보기에 이거는 재판을 할 만한 사안이다. 불기소 의견은 뭐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경찰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 혐의 중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혐의는 재판에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죠. 이때 뭐 당연히 좀 제시고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예. 사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의견은 분명히 네.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찰이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예. 나타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이 혐의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또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와 A 경정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확인된 점이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 어려웠거나 거부한 걸로 보이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A 경정을 재판에 넘겼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네. 1심에서 A 경정의 혐의 중에서 공연 음란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아마 이제 피해자의 그 진술 거부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CCTV에까지 잡힌 그 범인 도피 교사 이 건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결국 벌금 300만 원에 지금 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완전히 안 네. 났습니다. 네. 그리고 A 경정이 연루된 사건의 내용과 죄질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네. 이거 굉장히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A 경정은 직위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분은 유지를 하되 직에서는 배제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네. 그리고 뭐 경찰 자체 징계위가 열렸었겠죠. 근데 이번 인사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A 경정의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직을 보면, 그러니까 한직이라면 한직인데 이건 좀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사고친 관리자가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복귀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용하게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전체를 통틀어서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한 이 관리직 인사가 네.
사실 진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거쳐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죄를 따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성범죄 네. 그리고 목격자 매수 시도 심지어 1심에서 공연음란은 지금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경찰의 간부고 네. 재판은 진행 중이고 이런 인사를 다시 일선소로 복귀시킨다는 거는 이게 시민 입장에서 좀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또 시국을 보면 네. 그러니까 여성권이라든가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게 그야말로 하나의 시대 정신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순이한테 치마 대신 바지를 입히겠다고 하면서 어떤 이런 좀 성인지 감수성을 다 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고요. 네. 이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과정에서 경찰이 좀 실무에서 약간의 반사 이익도 누리게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가 경찰을 굉장히 신뢰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 권력을 좀 풀어 헤쳐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걸 좀 나눠줄 때는 수사기관이 경찰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찰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 신뢰를 회복을 하고 몸가짐을 삼가야 할 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인사가 나온 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네.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뭐 흔히 얘기하는 그나물의 그 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관련 보도가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경찰이 A 경정을 품으려고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시민 눈높이를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지 이 문제는 좀 정말 잘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 방송 내용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1번 돼지 오줌보였습니다. 네, 4571번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하시면서 황사 때문에 많이 마스크 사뒀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모두 극복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050번님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정답 1번 올려주셨고요. 농구 티켓 원한다고 하셨는데 농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345번님 딸아이 과학 해부 실험할 때 빨대로 불어서 공놀이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즘 마스크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KF 1000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고 조속히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1265번님 네, 정답은 1번 돼지 오줌보. 이거 저는 실제로는 못 봤는데 돼지도 버릴 게 없네요 하셨어요. 진짜 버릴 게 없네요. 네, 지금 지하철 안인데 이번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마스크 구매했어요 하셨는데 네,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0443번님도 정답과 함께 의견 올려주셨고요. 942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요. 0277번님 아까 문자 주시면서 당첨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월 4일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